자, 그렇다면 뭐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초양극화, 정말 될 만한 되고 오를 곳만 오르고 그렇죠. 내릴 곳들은 계속 좀 어려워지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늘 뭐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성공 투자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습관이라는 거는 평소에 우리가 늘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 정부의 대책만 보는 것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보는 습관을 좀 가져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통 뭐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들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의 원리, 시장의 방향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자, 정부에서 최초의 부동산 대책, 부동산 규제책을 낼 때는 사실상 지방의 부동산들을 어렵게 하거나 지방의 부동산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온 대책들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데 정부의 규제, 정부의 대책은 대부분이 서울 중심권 쪽에 아니면 수도권까지 서울과 수도권 쪽에 너무나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규제책과 대책을 내놨는데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응, 결국 시장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죠.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건데 결국 지금 나타난 현상은 전혀 정부가 원했던 규제책들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 나왔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서울과 수도권 쪽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전혀 규제나 대책하고 상관없었던 지방들은 계속 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자 이런 지금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서 결국 뭐 지금 지방 쪽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책을 뭐 특히나 대출 규제 같은 부분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솔솔 흘러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정부의 대책 이건 이러니까 이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정부의 대책도 굉장히 시장에선 중요하지만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시장의 원리까지 완벽하게 체크하는 이런 습관들이 성공 투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습관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서울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내가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뭐 전체 시장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구체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그 작은 시장, 그것도 뭐 한 단지면 한 단지, 두 개 단지를 비교하고 있으면 두 개 단지를 비교를 한다든지 뭐 두 지역을 비교하고 있다면 그 두 지역을 오히려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이런 개별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쪽의 눈들, 이런 것들이 더 성공 투자하는 데는 좋은 습관이라는 거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다른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뉴스보다는 현장의 소리에 집중을 해라. 제가 이 뉴스보다 현장의 소리라고 말씀드린 건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차가 나는 게 지금 예를 들면 그 송파 쪽에 지금 최근에 전세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헬리오시티 그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금 뭐 미성, 크로바, 진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주를 하다 보니까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계속 전세가나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나 전세가 실거래가가 올라가는 게 보통 6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두 달 이후에 그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그냥 안방에서 뉴스만 보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요거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 또 원리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자,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부동산은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년 비교해서 지금 한 4배 정도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가격 지수가 3.15배가 늘었어요.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통화량이 증가하면 부동산은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면 좋겠고 결국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자산가들이 70% 이상을 모두 부동산 쪽으로 가지고 있다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원하는데 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렇지만 너무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통 크게 버는 이런 전략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소위 말하는 중장기 가치 투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이 원리를 마음속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면요. 자, 초양극화 시대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키워드, 어쩌면 한 가지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해라. 늘 말씀드린 것, 서울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안에서도 당연히 중심권 안쪽이 되겠죠. 3대도심, 7대 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이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것이 아파트든 그것이 수익형 부동산이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집중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 중심권의 똘똘한 한 채,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